화이팅. 4, 3, 2, 엔진 점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깟 고철덩어리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게 뭐가 대수라고 촬영을 나간대. 누군가는 이야기했어요. 아직은 꿈같은 이야기래요. 분명 과거의 실패를 재현할 것이라고요. 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순간,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봤길래 다크너른은 그날 뭐가 그리 복받쳤는지 홀로 눈물을 흘렸을까. 그를 부르는 수식어 성공한 광고 촬영 감독. 꽤 잘 나갔어요. 영화과에 진학해 수많은 단편 영화에 참여하며 일찍이 광고 촬영 감독으로서 이름을 날렸거든. 젊은 나이에도 높은 연봉과 부족함이 없는 삶,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인정받았대. 거기에 사랑스러운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까지. 축복받은 삶.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 뭘 해도 될 것 같은 인생이었고,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만족한 삶이었대요. 네, 39 겨울까지는요. 대체 이것이 어떤 병인지, 왜 내게 생긴 건지, 그럼 치료는 가능한지, 그 전에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지 억울했대요. 그저 열심히 사는 걸 오직 삶의 미덕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누군가에게 이유를 묻고 싶어도 대답해줄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추락. 한순간에 찾아온 병은 멀쩡하던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본업인 카메라를 내려놓습니다. 아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지독한 진통제로만 버틴 시간이 2년. 어느 날 결심합니다. 더 이상 통증에 굴복하지 않기로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희망이란 것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대요.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더 가까이서 그놈의 희망이란 녀석을 느꼈으면 했대요. 그리고 더 선명하고 더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었으면 했대요. 홀로 먼 길을 출발합니다. 서울에서 고흥까지 무려 400km나 되는 거리는요, 대한민국이 발사체를 만들기 위한 눈물 나는 과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대요. 이따금 번지는 통증은 설렘이란 단어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5시간을 달려 24일 새벽 도착합니다. 겨우 1시간 눈을 붙였대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속에서 최적의 촬영 스팟을 선정해야 했어요. 거기에 앵글과 시뮬레이션까지 혼자서 체크하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맞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저 좋은 카메라로 녹화 버튼 한번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1분이 채 안 되는 발사 장면을 찍겠다고 왜 사서 생고생을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허투루 촬영할 수 없었대요. 고작 그 찰나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최적의 촬영 포인트를 선정합니다. 낭도. 발사대에서 꽤나 떨어진 지역이라 행여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당일 발사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매력적인 만큼 리스크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요, 유일한 포인트였대요.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는요. 빠르게 사전 답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촬영 포인트는 낭도 끝자락에 있는 공터. 이곳은 접근이 용이해 카메라를 세팅하기 좋은 위치였대요. 하지만 현장에 가봤더니 발사대 위로 전선이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후보군에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 촬영 포인트, 낭도항 방파제. 스팟까지 진입은 쉽지 않지만 주변의 크고 작은 섬들은요, 자칫 밋밋할 수도 있는 화면 구성을 채워주는 훌륭한 요소였대요. 네, 출발이 좋았어요. 게다가 아침에는 해무가 짙게 끼어 발사대를 볼 수 없었지만 오후가 되면서 기상 상황이 나아집니다. 다행히 순조롭다 생각했대요.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흐르지 않는다. 오늘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됐던 누리호 3차 발사가 통신 시스템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되자 전남 고흥을 찾은 시민들의 오늘 저녁에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삶이 뜻대로 흐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 역시 삶의 일부분일 테니까 어차피 일어날 법한 일이다. 누리호 3차 발사를 담으로 한 450km를 달려왔는데요. 좀 전에 속보가 떴는데 기기 결함으로 이제 오늘 발사는 아마 취소된 걸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다 세팅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다 마저 세팅 안 했는데 한 8대, 카메라 8대를 가져오고 렌즈도 좀 다양하게 준비해 왔는데 우선 발사가 연기돼서 오늘은 촬영을 못 할 것 같고요. 아마 내일이 조금 더 날씨가 오늘보다는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일까지는 한 번 더 하루 더 머물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음날 재발사를 기대하며 단 하루만 더 머물기로 합니다. 이 와중에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왜 이리 차가우면서도 아름다운지 남해 바다는 파랗게 너울졌고 사이드미러에 비친 본인의 모습은 시퍼렇게 번졌다고 해요. 그 다음날 사발면에 진통제를 반찬 삼아 끼니를 때웁니다. 그리고 다시 촬영 스팟으로 이동했대요. 집을 떠나온 지 드디어 3일 만에 저 멀리 처음 발사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저 할 수 있는 건 다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뿐.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변경 작업 완료 후 오늘 새벽 5시경 6번의 반복 시험을 수행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점검 결과를 검토했고 발사 재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쁨도 잠시 시간이 없었어요. 발사 시간으로부터 고작 6시간밖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카트에 모든 장비를 싣고 비포장기를 내달립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사전에 어떤 화각으로 어떻게 카메라를 세팅할 건지 계획했으니 불필요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계획했던 촬영 플랜 그대로 카메라를 하나씩 세팅해 나갑니다. 2023년 5월 25일 18시 비로소 누리호 3차 발사 카운트다운을 준비합니다. 현장엔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해요. 너무 떨려 카메라마저 흔들릴 지경이었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요동치는 심장박동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제발 화이팅. 4, 3, 2, 엔진 점화. 2류.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찍으려고 달려온 그 사람은요 순간 울컥했대요. 이 누리호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오직 국내 기술로 자립한 결과물이란 걸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200톤이 넘는 발사체가 그 몸뚱이 하나 바닥으로부터 띄우기 위해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모습이 그를 숙연하게 만들었대요. 300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를 홀로 견디며 오직 초기 설정된 목적만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은요 그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가 담은 카메라 앵글 속에는 성공하지 못할 거란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오롯이 받았던 37만 개의 우리 기술들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비상하고 있었대요. 누리호는 놀라운 광경이자 가능성이었으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자들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실패는 과정이고 성공은 그 과정들의 집합이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우주개발도 이 작은 유튜브 채널도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했으면 해요. 더 많은 파도와 부딪히고 산산조각나며 칠흑같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길 바랍니다. 부디 무언가를 위해 나아가려는 그들의 이야기들은 절대로 시시하게 쓰여지거나 쉽게 익히지 않았으면 해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담당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고 공개하기까지 좀 용기가 필요했었는데요. 누리호 3차 발사 과정을 이제 다큐 형식으로 이제 풀어가다 보니까 나레이션을 해준 지식살롱님과 이제 대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 이야기를 좀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소한의 약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아프기 전처럼 뭐 왕성하게 활동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도 촬영일을 다시 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누리호 영상을 루믹스 바디들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번 촬영을 위해 준비해간 장비 목록들인데요. 이 장비를 제 차에 다 구겨놓고 400km 이상을 달려 다녀왔었는데요. S5 마크2 X 버전을 메인캠으로 S5 마크2, GH6 등 카메라 한 8대를 사용해서 촬영했습니다. 우선 S5 마크2 X는 애플 프로레스 4돌돌 HQ 포맷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8K의 고해상도 이미지 퀄리티 영상을 외장 SSD에 바로 연결해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시그마 MC21 컨버터를 이용해 EF 600mm를 마운트했고 거기에 2x 익스텐더까지 더해서 1200mm의 화각으로 누리호를 담아봤습니다. 직선거리로 18km나 떨어진 곳에서 촬영했지만 누리호 발사 장면을 좋은 퀄리티로 드라마틱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날씨가 좀 더 좋았다면 더 선명하게 잡았을 텐데 날씨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사전 조사를 위해 이전 발사 장면을 보면 발사 후 2분이 넘어 1단 분리 등까지도 보였었는데 이번 3차 발사는 대략 1분이 넘어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좀 날씨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메인캠 역시 S5 마크2 X로 세팅했습니다. S5 마크2 X 바디에 70300을 마운트했고 크롭 모드를 이용해 대략 480mm 화각으로 담아봤습니다. 크롭 모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C4K의 60p 촬영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번 S5 마크2 기종에서 4K 60p 이상에서 센서 크롭이 되는 걸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센서가 크롭이 된다는 게 아쉬울 땐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 점이 단점으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경우처럼 크롭 모드가 이점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4K 해상도에서 필요에 따라 크롭 모드를 사용하고 싶어도 유효 화소수가 부족해 크롭 모드가 지원이 안 되는 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8대의 카메라를 세팅하고 제가 일일이 빠르게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를 전부 팔로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카메라는 각각 다른 화각과 다른 세팅 값으로 픽스 촬영하고 메인캠인 S5 마크2 X 2대를 같이 팔로우하기 위해서 9+9 헤드 하나에 올렸습니다. 1200mm 화각인 A캠의 앵글을 맞추고 480mm 화각의 B캠은 추가로 작은 헤드를 올려 그 화각에 맞게 레이아웃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헤드워킹으로 누리호를 각각 다른 화각으로 동시에 팔로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는 S5 마크2를 이용해서 릴스나 쇼츠 등에 많이 활용되는 세로 모드로 촬영해 봤는데요. 픽스지만 발사 순간부터 하늘 높이 기상하는 누리호를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메라는 GH6에 100-400mm를 마운트하고 C4K에 120p로 담아 발사 순간을 고속으로 활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누리호 발사는 이전과는 달리 오후 6시 24분 늦은 오후에 발사를 예고했었는데요. 사전 조사를 위해 이전 발사 장면들을 모두 찾아봤었습니다. 이전 발사는 대부분 한낮에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발사는 늦은 오후에 발사됐기 때문에 발사 장면을 담기 위해 적정 노출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구상하고 갔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전 발사 장면과는 다르게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노출에서 한 스탑 반 가까이 언더로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엔진이 점화되고 발사되면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의 색감을 조금이나마 더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촬영에 있어 적정 노출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려워하시고 커뮤니티에서 로고 촬영 시 두 스탑 밝게 촬영해야 한다. 이런 말이 마치 법칙처럼 퍼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적정 노출은 촬영자가 주관적으로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정 노출을 어떻게 잡고 촬영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의 분위기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적정 노출에 대한 법칙 같은 건 없습니다. 노출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의도를 반영한다 생각하고 찍고자 하는 영상의 분위기를 잡아가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촬영 경험이 많은 저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려할 사항들은 있습니다. 적정 노출값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따로 자세히 컨텐츠로 담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파나소닉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르믹스 바디를 써보면서 즐겁게 컨텐츠를 제작해 왔었습니다. 르믹스 바디들의 색감과 질감 표현이 마음에 들어 앞으로도 르믹스 바디는 꾸준히 사용할 예정이고요.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